안녕하세요. 허역수 청소 연구소 소장입니다. 오늘은 2021년 1월 1일입니다. 신년 새해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오늘은 세균 또 바이러스 또 소독약에 대해서 저희가 이제 청소업자이면서 소독업자이니까 이렇게 이제 이야기식으로 한번 나눠보려고 합니다. 세균에 대해서 제가 좀 책을 가끔 이게 보는 책이 있는데 근래 이제 교보문고에서 산 책이에요. 세균 두 얼굴의 룸메이트라는 책인데 여기 보면은 이제 그 재미있는 내용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 바이러스에 대해서 한마디로 좀 요약됐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그런 내용이 있어서 한번 읽어드려 보도록 할게요. 유주얼 서스펙트에서 나오는 영화에서 나오는 멋진 그 문구인데 이런 내용이 있다 합니다. 악마의 가장 큰 속임수 중 하나는 사람들이 그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믿게 만드는 것이다. 그러니까 이런 바이러스도 어떤 악마라고 얘기했을 때 자기가 존재하는지 안 하는지 그런 사람들이 모르게 하는 어떤 그런 존재가 또 이런 바이러스가 아닌가 이런 의미에서 한번 그 대표적인 어떤 그 상징적인 내용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서 한번 읽어봤고요. 이 세균이나 바이러스에 대해서 우리가 지금 민감한 그 상황인데 세균에는 어떤 종류가 있는지 또 이게 좀 크게 네 가지로 나눌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 표지에도 코로나 바이러스, 박테리아 파지, 노로바이러스, 사모넬라균에 대한 내용을 먼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 치명적인 감염병을 일으키는데 대표적인 바이러스로 포유류와 조류에서 코감기 등 호흡기 질환을 일으키는 RNA 바이러스다. 우한에서 발생해서 전 세계로 확산한 새로운 유형의 코로나 바이러스다. 또 박테리아 파지, 세균을 의미하는 박테리아와 먹는다를 의미하는 파지가 합쳐진 합성어로 세균에 감염되어 그 세포 내에서만 증식해 유해균을 죽이는 바이러스다. 세균에 감염돼서 유해균을 죽이는 그런 세균이 바이러스가 또 있네요. 노로바이러스는 우리가 많이 들어봤죠. 바이러스성 위장염을 일으키는 바이러스로 단체 급식, 식중독의 주된 원인 중에 하나다. 또 사모넬라균, 사람이나 동물의 장기에 기생하는 병원성 세균으로 일부 종을 제외한 대부분은 사람에게 심각한 영향을 끼치는 병균입니다. 이 사모넬라균도 우리가 많이 들었던 병균입니다. 이렇게 다양한 어떤 세균, 바이러스가 있는데 제 주변에 병원에서 근무하시는 그 분이 계시는데 그분이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건 여담이에요. 어떤 근거가 논문이 있는 그런 내용이 아니고 이 지금 코로나19 바이러스가 과거에 스페인 독감하고 어떤 그 형태가 유사해서 비슷한 유형의 그 패턴을 갖고 있다. 그런데 스페인 독감이 사라지는데 2년이 걸렸다고 합니다. 지금 코로나19 지금 1년이 지났죠. 그리고 앞으로도 1년이 남았을지도 모르는 그런 어떤 유형과 패턴이 비슷한 그런 내용이라는 얘기를 들었어요. 그래서 이 스페인 독감도 이제 독감, 그러니까 감기의 일종인데 이 책에도 감기, 독감에 대한 독감 바이러스에 대한 내용이 있어서 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카멜레온 같은 인플루엔자 바이러스, 복싱. 얘는 효과적으로 펀치를 날리는 표현이 있다. 이는 급소를 제대로 강타한다는 말이다.
2017년과 2018년은 독감이 아주 펀치를 날리는 시기라고 할 수 있었다. 33명 이상이 독감에 걸렸으며 그 중에 1,700명이 죽었다. 무서운 기록이다. 독감 백신이 나와 있다. 독감이 그렇게 이론적으로 보면 나쁘지는 않지만, 하지만 불행히도 독감균은 끊임없이 변종을 만들어낸다. 또 건너뛰어서 유행성 감기는 바이러스 감염으로 인한 것이며 보통 3, 4일 후면 모든 것이 정상으로 회복된다. 하지만 독감은 그야말로 치명적인 강펀치다. 치명적인 독감 바이러스는 이런 식으로 더 많은 희생자를 낳게 되는데, 이들이 조금이라도 휴식을 취했더라면 예방이 한결 쉬웠을 것이다. 이렇게 독감 바이러스에 대해서 되어 있는데, 잘 먹고 잘 쉬는 것이 상당히 중요한 것 같네요. 저희 대학교 2학년 아들도 원주에서 숙식을 하면서 공부를 몇 개월 하다 왔는데, 그곳에서 잘 먹지 못했는지 눈에 다리끼라고 하죠. 다리끼가 5개가 생긴 거예요. 양쪽 눈에. 그래서 그 원인이 뭘까 이렇게 알아봤더니 염증 더 깊이 들어가면은 그 영양을 골고루 섭취를 못해서 다리끼가 생긴다, 이런 내용을 제가 좀 파악을 해본 내용이 있어요. 그만큼 이렇게 잘 먹고 잘 쉬는 것이 이런 바이러스 감염을 막는 데 상당히 효과적인 것 같습니다. 또 책을 본 김에 더 한 가지 더 볼게요. 앞으로 이렇게 바이러스나 소독에 대해서 좀 얘기 나눠보면은 좋을 것 같은데, 이런 한국방역협회에서 나오는 소독 실무 교재가 있습니다. 우리가 교육받을 때 쓰는 이제 교재인데, 여기에 바이러스 세균에 대해서 나온 내용 중에 우리가 일반인들도 알아두면 좋은 내용이 있어서 좀 소개시켜 보도록 할게요. 또 이제 책에서 보면 이제 바이러스에 대해서 정의를 내렸다고 그럴까요? 그런 내용이 있는데, 바이러스는 그 자체를 증식시킬 수 있는 숙주 세포 내에 들어가 여러 가지 영향을 미친다. 세균보다 작아서 광학 현미경으로 관찰할 수 없고 전자 현미경으로만 관찰이 가능하다. 바이러스가 병원성이라는 것을 19세기 말에 발견됐다. 그 후 여러 가지 바이러스가 알려졌고, 전자현미경에 의해서 형태나 성상에 대한 연구가 비약적으로 진행되고 있다. 이런 이제 바이러스나 세균을 우리가 이제 잡을 때 또 그것을 이제 소독이라 하죠. 살균 소독에 대한 내용 중에서 우리가 알아보면 좋을 것 같아요. 살균 소독의 어떤 방법에서 물리적 방법이 있고 화학적 방법이 있습니다. 화학적 방법은 살균제로 등으로 우리가 이제 소독하고 닦고 뿌리는 방법이 있겠고, 물리적인 방법은 여기 보시면 열, 여과, 자외선, 오존, 방사선, 초음파 이런 방법 등이 있다라는 내용이 있는데, 우리가 지금 화학적 방법들을 많이 쓰고 있는 거네요. 살균제나 소독제로 이렇게 닦고 뿌리는 이런 이제 방법들을 많이 취하고 있는데, 이런 물리적 방법도 앞으로 많이 또 발전을 해서 우리 생활 속에 들어올 수 있을 것 같아요. 자외선, 오존 램프, 살균 램프를 이용한 그런 방법들이
또 앞으로 또 보편적인 어떤 방법으로 또 대안이 될 수도 있지 않을까 생각되고, 또 우리가 알아두면 좋을 것 같은데, 우리가 그 마트라든가 이런 그 온라인으로 살 수 있는 제품 중에 제균 제품, 향균 제품 이런 그 제품군들이 있죠. 근데 여기 이 미생물의 어떤 소독에서 향균, 제균, 또 소독이나 멸균의 그 개념을 정리한 내용이 있는데, 균을 죽일 수 있는 것은 죽였을 때 우리가 해당되는 것이 바로 멸균이고 이제 소독이라는 내용이 있습니다. 그리고 균을 죽이지 않고, 못 죽인다고 할 수 있을까요? 죽이지 않고 억제하는, 증식을 억제하는 거 방법이 향균하고 제균의 방법인 거죠. 그러니까 멸균은 완전 사멸, 무균 상태를 얘기하는 거고, 소독은 유해균을 사멸시키고 균을 감소화시키는 방법인데, 우리가 이제 향균 제품이라는 얘기를 많이 들어봤죠. 향균 제품 뭐 사용하세요 뭐 이런 말, 이것은 증식을 억제하는 거지 완전 사멸, 무균 상태라는 개념은 아니네요. 그래서 향균은 증식을 억제한다. 또 제균도 마찬가지입니다. 균을 일부 제거를 하고 세정한다는 개념이지 완전 사멸되는 제품은 아니다. 이렇게 알고 있고, 또 그거에 대한 그 제품들을 선택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는 이제 그 작년 구정을 지나고 저는 이제 청소 위주로 사업을 하다 보니까 또 소독업자이기도 하니까 이지만 또 청소 위주로 활동을 했어요. 그래서 소독 거래처가 이제 많지 않은 상태에서 작년 그 구정 때 좀 뉴스가 뭐 중국 우한에서 이런 뭐 바이러스가 생기고 감염자가 늘어나고 있다는 것을 보고 좀 상태가 좀 심각하지 않구나, 이런 직감이 조금 들어서 나름, 그래서 그 명절이 지나고 바로 손소독제를 제가 구매를 해놨습니다. 근데 이제 발주처에 갔더니 이 지금 물량도 없지만 지금 뭐 이렇게 예전에 그 과거에 이제 메르스라든가 사스 때 이런 손소독제를 많이 받아놨었는데, 근데 그때 금방 사그러져서 손해를 많이 봤다. 그래서 이게 아마 제품이 지금 구하신 건 좋은데 아마 손해볼 확률이 있다, 이런 얘기를 들었어요. 그런데 저는 아닙니다. 어차피 좀 청소일이 좀 줄어들 것 같은 느낌이 들었기 때문에, 날도 추웠을 거 아닙니까? 그래서 나는 이거를 받아서 좀 어떤 청소를 대처하는 상품으로 해야 되겠다, 이렇게 마음을 먹어서 해주세요. 저는 발주하게 테니까, 제가 그때 당시에 아마 300만 원어치 그 손소독제를 그 발주를 했어요. 발주를 하고 이제 왔더니 그 다음날 이제 그 발주처에서 이제 그 전화가 왔죠. 물량은 이제 확보해 줄 수 있다. 근데 사장님이 가고 난 다음에 많은 분들이 와서 그 주문들을 하고 갔다,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뭐 그러냐고 물건을 또 받고, 그 이후에 갑작스럽게 우리나라에서도 급속하게 어떤 신천지 대구 쪽에서 확산이 되면서 이 물건을 많은 분들이 되게 급하게 구했던 거예요. 근데 시중에는 물건이 없어가지고, 손소독제가 없어가지고 제일 먼저 찾던 게 소비자분들이 이런 이제 마스크하고 이제 손소독제였던 건데, 손소독제를 막 구하려고 어떤 분들은 지역을 넘어서 갔는데도 없었다, 뭐 이러셨던 상황에서 저는 물건이 있어서 그 유치원하고 이런데 학교 이런데 전화해서 혹시 이런 거 필요하시냐고 여쭤봤더니, 자기도 구하고 있었는데 구할 수 없었는데 혹시 갖고 있으면은 빨리 갖다 주세요, 이렇게 해서 쉽게 물건이 이제 팔렸던 그런 시기가 한 2주 정도 있었던 것 같아요. 2주가 이제 지난 다음에는 좀 안정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조금 그 시기를 제 사업 분야에서는 좀 그 기간을 이제 청소 일을 못했기 때문에 좀 살짝 이렇게 넘어갔었던 상황입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바로 이제 또 그 손소독제 이후에 이제 뿌리는 소독제라고 해서 많이 이제 찾으셨잖아요. 그 알코올 70%는 공중에 뿌리기는 조금 어려웠죠. 그래서 대안으로 많이 이제 나왔던 것이 제일 좋은 것은 아무래도 이제 우리 이렇게 방역 업체에서 환경부에서 인증된 그런 이제 그 바이러스나 그 세균에 효과가 있는 제품들이 필요했겠지만 그 제품들은 대구로 막 전량 내려왔던 시대였어요. 그쪽에서 근데 정부에서도 많이 서둘러서 그쪽에 방역을 집중적으로 이제 하셨던 상황이라 소독약이 공장에서 만들어지면 다 대구로 내려갔던 상황에서 우리 이제 도시분들이 제일 많이 찾던 거, 소비자분들이 제일 많이 찾았던 게 차염소산수이죠. 근데 차염소산수는 사실은 이제 기존에 이제 구내 식당에서 식기류의 소독약으로 이제 사용했던 것인데 인체에는 조금 무해해서 소독 범위는 상당히 넓었지만 환경부에서 이런 세균이나 바이러스, 코로나 바이러스에 효과가 있다는 인증은 좀 빈약했던 부분이죠. 하지만 그때 이제 차염소산수가 공급은 잘 이루어졌기 때문에 그 차염소산수를 저도 공급받아서 그 제품을 활용해서 소독하세요라고 납품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아마 대다수 어떤 사무실, 공장 이런 가정에서도 그 차염소산수, 또 나중에는 이제 관공서에서 무료로 이렇게 나눠주기도 했던 게 차염소산수인데, 그 차염소산수는 소금하고 물을 전기를 분해하는 기계를 통해서 약수물처럼 펄펄펄펄 나오는 그런 과정을 저도 생산 라인에 가서 확인을 했었는데 그만큼 빨리 공급을 해줄 수 있었던 그런 여건의 그 상품이었습니다. 이렇게 이제 방역하는 이런 흐름이 조금씩 이게 바뀌죠. 지금 현재는 소독 업체에서 쓰는 약품을 이제 구매를 하세요. 일반 소비자분들도. 그리고 소독 업체에서 쓰는 초미립자 분사기라고 하죠. 이런 압축 분무기 이렇게 뿌리는 거 말고 기계로 전기로 또 내지는 충전식으로 이렇게 뿌리는 이제 기계 제품들을 이제 구매를 하셔서 자가 방역을 하는 그런 시점이죠. 이렇게 이제 좀 변했죠. 좀 이제 방역하는 방법이 더 전문적으로 되셨어요. 근데 이제 가다 보면은 이제 앞으로 이렇게 살균 램프, 자외선 램프, 또 오존을 이용한 살균 이런 것으로 이제 또 발전할 수도 있겠죠. 그렇게 흐름이 있더라고요. 지금 이렇게 코로나19가 지속되면서 많은 자영업자들이 어려움을 갖고 있는데 이 청소업자분들도 사실 주변에서 얘기 들어보면 일이 많이 줄어들어 있는 상태라는 것을 이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또 겨울철이다 보니까는 일도 봄, 여름, 가을보다 줄어드는 상황에서 아마 그 청소업자분들이 많이 어려우실 수가 있어요. 또 청소업자분들이 어떤 사회 계층에서 어떤 상류 계층 아니죠. 어떤 중간이나 중하 요 계층에 있었던 그 청소업자분들이 주식을 해서 지금 소득을 많이 늘리시는 그런 상황도 아니시고 또 소득업을 하셨더라도 거래처 저도 청소에 일이 많다 보니까 소독 영업을 많이 안 해서 거래처가 소독업은 많지 않아서 그 어떤 효과를 약품 판매로는 조금 얻었지만 그렇지만 어떤 방역을 잘해서 수입이 이제 극대화되지는 못했습니다. 그런데 청소만 하셨던 분들은 얼마나 또 더 자영업의 어떤 그런 어려움을 그대로 느끼고 계실 수 있다. 저는 이렇게 보거든요. 그분들도 이제 좀 힘과 용기를 내셔서 앞으로 이렇게 좀 변화하는 어떤 그런 사항들을 잘 읽으시고 잘 대처하셨으면
하는 그런 그 마음의 어떤 기원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영상 지켜봐 주시고, 혹시 이 영상이 또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도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